현역가왕3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현역가왕3 이후 탑7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 그로 인한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한일가왕전, 나아가서는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관련 기사들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다 홍보를 위해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빛났던 참가자들이 있는 반면 굉장히 빛을 보지 못한 참가자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이번 현역가왕 3의 결론이 되지 않았나. 이번 기자 간담회에 등장한 이 6명의 가수들은 그래도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못한 가수들, 그리고 포함이 되었음에도 이수연, 김태현 양의 이 부당함은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수업 때문에 참석을 못했던 김태현 양의 이 상황을 보면요, 현역가왕에서 탑6로 최후에 결국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스타랭킹 여자 트롯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송가인 씨가 77,000표, 그리고 김태현 양이죠. 김태현 양이 김다연 양에 이어 지금 2만 표로 3위. 김태현 양이 2위입니다. 27,000표로 말이죠. 그러니까 김다연 양과 한 6,000표? 좀 안 되는 차이로 2위를 차지한 겁니다. 김다연 양이 누굽니까? 탑3에 들어갔던 현역가왕 시즌1의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같은 10대임에도 굉장히 먼저 이름을 알리게 된 선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김다현 양을 이기고 김태현 양이 지금 2위를 차지했고, 그 뒤에는 1위를 차지한 전유진 양도 있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100%를 장담할 수 없지만 김태현 양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현역가왕에서 이번에 탑7에 들어가며 주목을 받은 것이 구수경 씨겠죠. 10년의 무명을 넘고 이름을 새겼다. 지금 이 구수경 씨가 탑7 안에 최종 성적을 마무리했을 때 그 누구 하나라도 야, 구수경이 말이 돼? 구수경이 어떻게 탑7에 들어갔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수경 씨와 다르게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 인물들도 존재를 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차지연 씨 아닌가 싶어요. 기사에는 뮤지컬 여자의 트로트 도전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겁도 났다라는 심경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 차지연 씨가 이미 12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잘 모르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서 보기로 마음먹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솔직히 걱정도 염려도 많았고 겁도 났다 라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차지연 씨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새롭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지연 씨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차지연 씨의 무대가 7분이 넘는 시간이 방송을 탔다라는 것 자체가 생방송 문자 투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승은 홍지율 씨가 하긴 했지만 사실 우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현역가왕은 준결승전부터 시작하여 결승 1차전, 결승 2차전까지 그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이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차지연 씨의 무대에서 많은 마스터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 중에서도 이 주현미 마스터의 차지연 사랑은 독보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차지연 씨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 영상이긴 한데, 보면은 굉장히 좀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걸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의 가장 황당한 발언을 많이 했느냐? 바로 다름 아닌 빈예서 양 아니겠습니까? 빈예서 양에게 주현미 마스터가 이러한 말을 했었죠. 화려한 기교, 많은 꺾기, 그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사라졌던 것이 다시 다 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면서 빈예서 양에게 굉장한 좌절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최후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수연 양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미 결승 1차전 때 이수연 양도 빈예서 양, 금잔디 씨와 더불어서 탈락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수연 양은 그래도 생방송 문자 투표로 3위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그런데 금잔디, 빈예서, 여러분이 만약 두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빈예서 양은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미스트롯 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금잔디 씨는 어떨까요? 사실 금잔디 씨 입장에서는 더욱더 환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해서 서주경 마스터와의 설전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나아가서는 마스터들에게 호평을 들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되는 혹평을 들어왔던 거죠. 사실 마스터 단석에 있어도 될 법할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작 마스터 단석에서는 금잔디 씨를 평가할 수 없는 예능인들도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잔디 씨가 그런 혹평과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 도전이라고는 했지만 현역가왕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빈예서 양과 더불어서 어떤 혹평을 들었습니까? 결승전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었죠. 이수연 양의 노래를 듣고 사실 큰 감동과 감격이 오기에는 고음 부분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다. 아니, 고음을 그렇게 잘 부르는 가수를 두고 고음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수연 양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평가에서 맑고 깨끗한 고음을 불렀다. 이번 무대 놀랍다라는 주현미 마스터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점수가 어땠습니까? 작곡가는 거의 만점인데 연예인 점수가 532점밖에 받지를 못했잖아요. 누가 봐도 마스터단이 정해놓은 점수 굴레에서 이수연 양이 최종 발목을 잡히게 되었고, 그것이 이렇게 탈락 위기로 놓여지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빈예서 양은 최종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어땠습니까? 이수연, 홍자, 이 두 사람은 결국 최종 공동 7위라는 성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홍자 씨가 사실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홍자 씨와 팬분들 입장에서도 식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계속되는 음이탈. 차라리 이럴 거면 탈락을 시키는 것이 형평성적으로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홍자 씨를 왜 그렇게 마스터단을 끌고 가려 했을까요? 바로 홍자 씨의 팬덤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홍자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굉장히 높고 팬덤의 규모도 거대합니다. 제작진과 마스터단이 그걸 모를 리 없죠. 사실 홍자 씨도 따지고 본다면 음이탈 사건이 나왔던 천기가왕 때 그렇게 조롱과 비판을 당할 바에는 깔끔하게 탈락하는 것이 홍자 씨에게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추가 합격을 하면서 이수연 양이나 김태현, 빈예서 양처럼 10대 가수들의 파워로 시청률을 끌고 가려는 이 제작진의 판단으로 인해 홍자 씨는 계속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그리고 결승에 가서 어떻게 됐죠? 탈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결승 1차전 때는 이수연 양과 공동 7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결승전으로 이어졌고, 홍자 씨의 점수는 금잔디 씨와 더불어서 역대 최하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수연 양도 사실 이 마스터단에게 최저점 점수가 아주 높게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홍자, 금잔디 이 두 사람의 점수를 생각해 본다면, 야, 마스터단이 일부러 이 정도의 점수를 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죠. 바로 최저점 30점. 금잔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저점 30점이라는 이거 어떤 마스터가 점수를 줬을까요? 30점이라는 점수. 상식적인 면 내에서 3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많은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30점 마스터들끼리도 누가 줬냐라고 막 논란이 나올 정도인데 이거 사실 마스터단들도 준 점수가 아니라 제작진의 꼼수가 아니냐. 이 최저점 30점 준 거 연예인 판정단도 주지 않은 점수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어떤 누군가 흔한 말로 끈아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작진이 심어놓은 어떤 마스터단 유독 한 명이 최저점 30점을 준 게 아니냐. 홍자 씨도 마지막에 가서 굉장히 이 멘탈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홍자 씨도 최저점 30점을 받았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처구니 없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홍자 씨가 음정이 불안했고 역대 노래를 가장 좀 힘들게 불렀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저점 30점을 줬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빗발쳤어요. 홍자 씨가 경연을 하기 직전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자 씨와 더불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8위, 9위로 탈락한 금잔디 씨도 이 경연을 모두 끝내고 생방송 문자투표 하루를 앞뒀을 때 이러한 말을 심령 고백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건 나는 나만의 음악을 해나가겠다. 가수들의 입장에서요. 현역가왕이 도전의 문이 되고 뭔가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대중들에게 나를 한번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마스터들에게 호되게 혹평을 당하고 평가절하되고 자신이 실수를 했지만 이상하게 추가 합격이 되어 많은 대중들에게 밉보이게 되는 이상한 무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올라가는 이 가수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지연 씨가 2위를 했지만 이거 2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차지연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차지연이 2등 할 만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상당수의 분들은 차지연 씨의 밀어주기 의혹을 계속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0만 표의 생방송 투표가 벌어졌고 결국 금잔디, 홍자 두 사람은 빈예서 양과 같이 최종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거면 결승전을 굳이 나눌 거였다면 1차전에서 3명을 다 탈락시키고 최종 탑7 순위 결정전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현역가왕에 적어도 나왔으면요. 이 가수들이 앞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빈예서양, 금잔디 씨, 홍자 씨 둘 다 굉장히 상처만 입게 되었고요. 사실 여기 남아있는 탑7 멤버들의 미래도 밝지만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당장 있을 한일가왕전 보지 않겠다. 당장 있을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요. 이들의 한일 탑10쇼 3가 될 줄 모르는 차후에 나올 후속 예능 방송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현역가왕 제작진이 이들을 이끌고 어떤 결과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방송사 입장에서는요. 시청률이 1순위입니다. 그러니 10대 가수들이 계속하여 3명이나 출연을 했던 것이고 홍자 씨는 논란 속에서도
계속 추가 합격을 해 나갔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 그 결과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었고, 비판은 가수들이 받고, 이거 뭐 사실 누굽니까? 홍자 씨의 논란, 그리고 빈예서양의 오열, 뭐 이런 것들 가수들이 다 이것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 제작진은 시청률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결과는 결국 후속 스케줄 전부 다 비상사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공연도 안 본다고 해, 방송도 안 본다고 해. 이거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흘러갔을 때 과연 제작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수백 개의 댓글을 다시면서 굉장히 이 사태에 대해서 분개함을 느끼고 계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빈예사양이 탈락했을 때도 많은 분들의, 또 많은 팬분들의 분개함은요, 굉장히 높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자 씨가 추가 합격을 했을 때도 환하게 웃지만은 못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빈예사양을 응원하던 팬분들처럼 10대 가수들을 응원하던 분들, 김태현 양을 응원하던 분들 입장에서도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짚어드렸던 김태현 양의 무대 삭제 논란은요, 아직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 어떤 해명도 설명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마스터들의 편파 논란과 황당한 심사평들, 나아가서는 황당한 점수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가수들의 꿈과 미래를 꺾어놓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결승 1차전에서 3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하고 결승 2차전에서 탑7 순위 결정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전무후무하죠. 그 어떤 오디션 방송에서도 결승 1차전에서 탈락자를 만드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로지 빈예서 탈락을 위한 시스템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심을 받다 보니 공정성은 추락했고요. 뭐 사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반복됐죠? 빈예사양이 가장 먼저 탈락을 했습니다. 그 전엔 계속하여 혹평과 위기에 놓여졌죠. 그리고 이수연 양이 혹평을 받으며 위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양이 역시 혹평과 위기에 놓이며 두 가수는 결국 최종 3위와 6위라는 성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적어도 김태현 양도 탑5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던 10대 가수들을 전부 다 좌절시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떻죠? 앞에 말씀드렸던 홍자, 금잔디와 같은 가수들이 계속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것이 결승전 안 보려한다, 봐서 뭐해, 어차피 다 짜고 치고 하는 건데, 이런 악평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악평을 만들어낸 제작진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가왕전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최근 언더15을 이름만 바꿔서 태국에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이 언더15 어린 친구들이 출연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방송이 좌절됩니다. 가족들과 여성보호단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편성 취소에 피소까지 당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였었던 서혜진 PD가 결국 동남아에서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 언더15이 제작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방송사와 수익을 나눠받아야 하는데 결국 동남아 방송사라고 한다면 이 수익적인 부분에서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내 방송사보다. 왜일까요? 국내 기업 광고비랑요, 동남아 기업 광고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내부적 사정은 모르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작비를 충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논란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번에 1등을 한 홍지윤 씨의 팬카페 숫자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11,000명입니다. 홍지윤 씨는 대국민 투표에서도 1등을 해왔고 마스터의 점수도 준수했지만 차지한 솔지와 같은 가수들처럼 막강한 고점을 받은 적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지윤 씨를 떨어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대국민 투표 계속 1등하고 생방송 투표 1등 하는데 어떻게 떨어뜨립니까? 전유진 양처럼 결국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2등을 차지한 차지현 씨의 팬카페 숫자가 소름 돋게도 2,100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낮은 숫자죠. 애당초 대국민 투표에서도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었고 생방송 투표 점수는 높게 받긴 했지만 이 차지현 씨의 팬덤의 규모를 본다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솔지 씨는 심지어 718명이에요. 솔지는 7위로 하락했고 차지현 씨는 2위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수의 특징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단 마스터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아왔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가수 다 노래를 잘해요. 하지만 팬덤의 규모를 보십시오. 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차지현 씨가 이거 숫자가 그래도 한 5,000명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면 빈예서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무려 15,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빈예서양의 팬카페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몇백 명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더 늘었어요. 왠 줄 아세요? 탈락한 회전에서 갑자기 탈락 룰을 만들어가지고 또 잘랐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마 빈예서양을 섭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미스트롯 때에 쌓였던 한을 현역가왕3에서 풀어보지 않을래? 현역가왕3는 미스트롯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얘기 저는 왠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가한 빈예서양의 꿈을 또 한 번 짓밟게 된 거죠. 지금 빈예서양의 인스타그램 숫자를 보면요. 2,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역가왕3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미스트롯은 이번에 탑5로 바뀌었지만 탑7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탑7이 되지 못하면 결국 어느 정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속 예능이 나오든 방송 섭외가 됐든 행사 섭외가 됐든 탑7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빈예서라는 가수는 엄청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못 받는다 하겠지만 탑7이 됐다면 탑3가 됐다면 우승을 했다면 그 파급력은 지금의 2배 아니 3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가 올라왔겠습니까? 애들한테 왜 이러냐. 빈예서를 탈락시키고 김태현의 무대는 1분 11초 이상 사라지고 이수연 양은 마스터 점수는 너무 낮고 관객들의 점수는 높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등 결국 10대 가수들 자르기가 현역가왕3가 앞으로 시리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이 힘들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게 된 자충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김태현 양은 6위, 이수연 양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예서 양은 9위예요. 여러분 탑7 안에 들지 못해도 주목받기 쉽지 않은데 10등 주목받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염려한 제작진은 태연, 구수경, 차지연 이 5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5명 중에서 3명이 유력합니다. 그게 바로 10대 가수 3인방이란 얘기예요. 왜? 이들이 대국민 투표. 왜? 생방송 문자 투표. 왜? 유튜브 조회수가 다 높았으니까. 홍지윤 씨를 뺀다면 그 3명 중에 1명이 우승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작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명 다 탑7에 올려보내서 탑3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탑3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마스터 점수를 굉장히 낮게 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국민투표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스터단 점수와 합산 점수들이 결국 국민투표 점수 하나만으로 뒤집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엔 결승 1, 2차전 점수를 합산해서 나눠줬고 결승 1차전 때 빈내서는 탈락, 이수연, 김태현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었지 않습니까? 2차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홍지윤 씨가 우승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에게도 응원받고 팬덤 파워도 강력하고 마스터 점수도 준수하게 받았으니 아무리 차지현 씨가 뭐 마스터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한들 고득점을 받았다 한들 무대 분량을 많이 뻥튀기를 해준다 한들 우승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지윤 씨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수연 양 어떻겠습니까? 눈물을 꾹 참고 완성한 감동 무대. 최종 3위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수연 양이 사연팔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현역가왕에서 사연팔이 안 한 가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연팔이를 할 수밖에 없다. 비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비판이 주현미 마스터보다 높을까요?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 나왔었던 박선주 마스터만큼 높을까요? 장윤정 마스터만큼 높을까요? 아닙니다. 대다수는 윤명선 마스터의 평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이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빈예서양을 오열 사태로 내몰 만큼